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이 방송을 이제 하루나 또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여러분 2020년도에는 거의 지금 한 100편에서 거의 200편 정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만한 어쩌면은 실력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분들하고 강의하는 거 내용이 조금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숭실사이버대학에 있는데 금년이 2020년이 저한테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와 2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자문이나 또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토정책론하고 토지개발론을 강의하는데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65명, 현재는 280여 명 정도, 그러니까 300명 정도의 교강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20등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1등은 한 지가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국의 땅이 다 보일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장 조그만 글씨로 과연 그럴까요? 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 놓고 강의하고 이런 땅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연 땅이 그렇게 잘 보이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어렴풋이 보이는데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겸손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땅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봐보세요. 2017 학년도 2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학생이 제자들이 갑이고 교수들은 을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수 평가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65강좌 중 1위 그래 놨습니다. 1위 그래 놨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강의하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실무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에 웬만큼 학교나 또 이런 데에서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좀 유념해서 잘 좀 들어주시라라고 우리는 그런 뜻에서 그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번에는 네 번째 교외선의 원능역이 되죠. 이 원능역은 어디냐면 여기 고양시청이 있는데 이 고양시청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에 원능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선상의 이름은 원능역인데 만약 이 역사가 개통이 되면 아마 고양시청역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선로 같은 거나 이런 데는 역사만 옛날 역사지 선로나 이런 거는 깨끗하게 다 보수하고 자갈도 새롭게 깔고 그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서 교외선 수도권 순환철도죠. 순환철도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놨다라고 그런 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원능역이 여기 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이렇게 여기가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고 여기에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기가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이런 빨간 선으로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린벨트에서 역사를 개발할 때 대부분들이 그린벨트의 내에 있는데 지난번에 대곡역이나 요런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곡역 바로 앞에 있는 땅은 그린벨트, 그 앞에 있는 땅은 대규모 해제마을.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또 공부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집단 칠학지구. 그래서 제가 요게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우리는 거를 제가 여기에다 잠깐 올려놔 드렸어요. 근데 한번 봐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43번지에 7번지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별개 시간으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1등인 법이 뭐냐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을 1번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는다? 97개가 남는다. 97개 법령은 어디에다? 2번에다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그리고 3번은 뭐가 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나 새로이 추가돼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제가 신설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는 3번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실 적에는 1번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 2번은 나머지 97개 법령에서 나와 있는 내용, 3번은 추가로 기재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농지가 있다라면 국토계획법이 아니죠. 그냥 2번에 있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야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이죠. 그것도 지금 얘기한 국토계획법이 아니까 2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다라고 그러면 이 그린벨트도 지금 얘기한 대로 2번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실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리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도정법이다라고 그러는 재건축, 재개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지역 분석까지 다 해드립니다. 새만금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뭔지, 김포시가 어떻게 되는지,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런지, 또 그 다음에 평택시가 용인시가 어떻게 갈런지 이거에 대한 예측을 다 해드립니다. 그걸 이미 자료로 전집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몇백 편 강의가 나간다 하더라도 중복된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내용을 도면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국토부에 가면은 V월드와 그 다음에 그 루리스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 제도가 있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봐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색깔이 지금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건 쏘면서 빨간색 조금 아까 여기 선릉역 옆에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 한번 화면만 보시면 되니까 요런 곳이 있는데 이게 집단 칠학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원래는 이 빨간 선 안에 잿빛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노란색인데 다른 색깔하고 이게 겹치다가 보니까는 색이 합쳐지다 보니까는 지금 잿빛색으로 보는데 원래는 노란색입니다. 요거 같이 빨간 거는 우선 해제 대규모 마을. 자,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 대곡 역세권 보셨죠? 그거 바로 이런 빨간 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월릉역 옆에는 이와 같은 집단 칠학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자라고 그랬죠. 그린벨트를 배우실 때는 제일 먼저 대규모 해제마을, 두 번째 뭐다?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러는 것이 있구나. 이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설을 해놔 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데에서 만약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다음 도면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원릉역 있고 그 다음에 삼릉역인데 여긴 노란 색깔, 여기도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인데 여러분들 어디에 눈이 갈까라고 그랬는데 자, 조금 아까 봤을 때 이거 같이 빨간색 이거는 집단 칠학지구, 이거 같이 노란색은
그 우선 대규모 우선 해제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저기 교회선에 대한 선로입니다. 요게 도면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교회선상의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와 같은 삼능력에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내용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 나중에 하나하나 결론 내드릴게요. 이런 데에 투자는 우선은 제일 먼저 만약에 삼능력 있는 일대에다가 이 일대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향시장이 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개발을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우선해제 마을에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이렇게 합쳐서 개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묶어버릴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란색으로 들어가면 대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대폭적으로 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0만 평방미터라고 우리는 그 면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략 9만 평 정도 되죠. 요거는 지자체에 대한 위임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 고양시장이 마음대로 푸는 거냐?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다만 고양시에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서 30만 평방미터는 고양시 자체가 해제 물량이라고 있어요. 배분된 해제 물량의 범위 내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고양시장 같은 여러분이 고양시장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30만 평방미터 이내에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노란 부분은 제척지구로 제외를 해놓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동안의 개발 사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지역 안에 경매 물건이 혹시 나와 있다든가 그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이제 중소규모가 되죠. 중소규모의 해제 마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더 도로 변쪽이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쪽 지역이 이게 관산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다음에 고양시장 못 오십니다. 굉장히 큰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역사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지역이 이쪽을 아실 거예요. 공릉천이라고 우리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에 야밤에 술 한잔 먹고 가면은 아주 위험한 동네가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제 여기에 역사가 되면은 이쪽 지역이 가장 A급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면지 지역을 잘 봐라. 다만 이쪽 지역에서는 철로를 직선으로 펴놔놓고 여기에 지점에다가 요걸 이제 지울게요. 바로 이 지점에다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또 주변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30만 평방미터 이내의 지자체에서 해제 물량 범위 내에서 해달라 그러면 소위가 있어요. 이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이 물량 여기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입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하나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런 지역에서 땅을 사거나 이런 지역에서 어디 가서 땅을 사거나 해야지 이런 땅은 사지 마시오 이런 땅은 사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요거는 아까 철도가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관산동이라고 그랬죠. 요 공릉천 주변으로 요쪽 주변이 이제 최고의 어떻게 됩니까? 음지가 양지가 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이 또 회원들이 여기 답사를 해봤는데 이쪽 도로변 주변 지역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인데 중심지가 아니고 바로 이런 그린벨트가 아닌 외곽 지역에 있는
몇 군데 필지가 안 남아있는 토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중심 지역은 뭐 한 3천, 5천만 원 하겠죠.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 유념해 보세요. 그러면 롤 모델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150만 원 선 정도, 또 아니면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역사가 들어갈 지역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유념해 놓으세요. 유념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나올 역사가 나올 지역에서 그쪽의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러는 걸 갖다 추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데 1번 지역이냐 2번 지역이냐 3번 지역이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선해제 마을은 이쪽 지역이 우선해제고 요게 집단 칠학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자, 만나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배란간에 이걸 다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서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30년 동안을 배우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룹에서 이런 업무를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 이 내용에 노란 선이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산이라는 마을도 큰데 더 큰 마을이 이게 고양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란 선을 봐보세요. 철도가 지나간다 안 지나가? 안 지나갑니다. 그럼 안 지나가면 여기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놓을까요? 아닙니다. 대충 여러분이 적으신 대로 이렇게 해서 고양동으로 가서 일용 쪽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벽제까지, 여기가 서울시리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벽제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큰 동네인 고양동에 결국은 역사가 생긴다. 그 두 개의 역사가 생기는데 관산역이라는 역사와 고양역이라는 역사가 생긴다. 그래서 고양역은 이같이 하단 부분에서 생길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용이라 우리는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제역으로 해서 서울시리 화장장이 있는 추모공원을 지나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동네인데 그냥 지나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산역의 신설, 고양역의 신설, 저는 100%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90% 이상, 95% 이상 생깁니다. 이거 안 생기면은 그 다음에 고양시장 안 됩니다. 주민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생긴다라고 해서 큰 흠이 생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생긴 거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일용역에서 장흥하고 송추역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이제 투자에 대한 여러분이 하실 집중적으로 검토할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말라가 아니고 이런 지역에 가서 이런 정도의 토지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예요. 이 예측을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은 거의 다 100% 없다라고 그랬죠. 8, 90% 맞네. 그러면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온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벽제역에서 곧장 기존 철로는 이 철로로 나가지만은 이 철로로 해서 고양 1 고등학교 있는 데에서 지금 우측으로 나가서 일용역 쪽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고양시가 되고 여기는 양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 같은 데는 양주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또 택지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편 시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오늘 그동안에 몇 편을 구성을 해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2020년도 1학기, 지금은 이제는 대학에 가서서 공부하는 시절은
공대나 또 아니면 의대나 이런 몇 가지를 학과를 빼놓고는 이제는 사이버로 공부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2020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을 저희 대학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모집을 합니다. 1월 10일까지인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1월 15일까지 저거 되면 추가로 정규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만약에 안 찼을 때는 되지만은 일단은 1월 10일까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은 708-7826에 이시연 조교입니다. 이시연 조교 보고 황막사에서 박준호 교수가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장학금 혜택과 함께 입학금 등록금을 또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시연 조교한테다가 얘기를 하시고, 이 황막사라고 그러는 게 이겁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네이버에 가시지 마시고 다음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황사 막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전체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개발 교재까지도 만들어 있는데, 이 교재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철도, 신설되는 철도에 어디에 됩니까? 지번까지 다 명록이 올라가 있는 게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는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다가 보니까는, 오랫동안 살아다 보니까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명암이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뭐가 되면은 여러분들 가서 줄을 서는 게, 결국은 내가 미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뭐 자리를 한번 만나볼까 이러면서 갖다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도 이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부자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힘을 갖다가 보태주세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를 갖다 하시는 분, 그 쫓아다니면서 꼭 서너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많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토지에 대한 강의와 그 다음에 정보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힌트, 이런 내용을 갖다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